오차시 몇십으로 나누어 볼까요? 입니다. 수업 목표는 두 자릿수 나누기 몇십, 세 자릿수 나누기 몇십의 계산 원리를 이해하고 계산할 수 있다 입니다. 수업의 흐름은 필요성을 알고 구하는 방법 생각하기. 그래서 도입 장면을 가지고 학생들이 이걸 어떻게 구할 것인가 생각해 보는 거고요. 다음으로는 수모형으로 필요한 선물 상자는 모두 몇 개인지 알아보기. 주작 활동으로 알아보는 거고요. 계산 원리 알아보기, 정리하는 거, 그 다음에 방법 익히기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생각을 여는 활동의 의도는 문제 상황을 나눗셈으로 나타내게 한다. 140 나누기 20을 신모형의 개수로 이용해서 14 나누기 2로 바꾸어 푸는 문제이다 라고 합니다. 흔히 선생님들께서는 자 14 나누기 2는 7이니까 동그라미 쳐 이렇게 할 수도 그 동그라미를 가지고 이제 예전에는 140 나누기 2를 가지고 14 나누기 2는 7이니까 동그라미 하나 있으니까 동그라미 치세요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나누어지는 수도 동그라미가 있고요. 나누는 수도 동그라미가 있어요. 이때 이제 학생들이 흔히 말하는 이제 정신줄을 놓게 되는 거죠. 너무 어려워서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그 표를 말씀드렸잖아요. 학생들이 여기서 등분제와 포함제 상황을 알지 못하면 여기서부터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등분제와 포함제 상황을 이제 알 수 있도록 머릿속에 그려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초콜릿 140개를 한 상자에 120개씩 담으려면 선물 상자가 몇 개가 필요해? 즉 140개를 나를 20개씩 한 봉지 만들 거야. 내가 만들어진 봉지가 몇 봉지가 돼야 될까라고 해서 이제 이 상황을 조금 더 학생들이 문장을 읽었다 그래서 상황을 알겠지가 아니라 조금 더 선생님이 이제 가미해서 그 나중에 이제 20봉지짜리가 몇 개 만들어질까라고 해서 이제 곱셈과의 관련성도 살짝 넣어주셔야 됩니다. 필요한 선물 상자는 모두 몇 개인지 식은 아이들이 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단순하게 두 숫자를 놓고 나눗셈을 쓰는 게 아니라 포함제라고 하는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교사의 보조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계산할까 자유롭게 얘기해 보세요라고 이제 자신의 이제 생각을 얘기하겠죠. 그다음 이제 수모형으로 알아보세요라고 해서 이렇게 120개가 있을 때 어떻게 하냐라고 해서 학생들이 이제 10개 신모형 2개씩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이제 발문이 바로 이제 요 발문인데요. 140을 20개씩 묶으면 몇 묶음입니다 라고 하는 거는 학생들이 아무 생각 없이 자신이 활동을 하고 그거를 세서 할 수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 두 번째입니다. 신모형 14개를 2개씩 묶으면 신모형 14개를 신모형을 2개씩 묶으면 몇 묶음일까라고 하는 신모형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낱말을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목을 신모형으로 바꿔버리면 14 나누기 2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발문의 중요성을 선생님들이 아셔야 되고요. 14 나누기 2로 볼 수 있다. 14 나누기 2를 빌려다가 쓰는 게 아니라 이 자체에 신모형이라는 이름을 주는 순간 14 나누기 2다라는 걸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지금부터의 이 사고가 모든 이제 끝차시, 구차시까지의 사고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문구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대로 해서 모를 경우는 이제 제가 드리는 안내 팁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두 자릿수 나누기 몇십의 목을 직관적으로 이해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이제 140 나누기 20으로 했지만 단계형 문제로 60개가 있는데 20개씩 봉지를 만들 거야 라고 해서 이 숫자를 직관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계형 문제를 하나 더 넣는 거죠. 그 다음에 활동 수업의 팁 두 번째가 있다면 두 자릿수 나누기 몇십을 신모형의 개수로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동입니다. 여기에 나오긴 했지만 한 번 더 언어로 어떻게 풀어주면 좋을지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활동 2는 좀 문제가 다르죠. 120 나누기 20, 140 나누기 20이었다면 이게 좀 다릅니다. 여기는 구구단을 통해서 27에 14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는 좀 달라지죠. 그래서 127 나누기 30 이걸 1번 문제로 하면 120 나누기 30인 거죠. 그런데 구구단을 봐도 30단에 이게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120처럼
즉 1번의 문제처럼 바꾸어서 푸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모든 것을 기본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사고를 이제 말해 주셔야 됩니다. 127 그런 건 없고요. 30에 120이 있어요 라고 해서 이제 어림하는 방법을 이제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활동 2에서 제가 안내해 드리고 싶은 수업의 팁은 나누어지는 수를 어림하는 것, 즉 120을 어림하는 것. 그래서 몇십 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어차피 나누기 30이네. 그럼 30단에 있는 거, 30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걸로 다 바꿔서 그냥 편안하게 할 거야 라는 이 활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대충의 출동, 그 다음에 이제 구구맨이라고 하는 이제 주인공을 등장시켜서 학생들이 문제를 봐도 놀래지 않도록 기본으로 돌아가자, 기본으로 돌아가자 할 수 있는 장치를 제가 안내 드리려고 합니다. 3번 문제도 여기에서 80 곱하기 4인데 학생들이 답만 쓸 때는 어떻게 쓰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신모형 8개를 신모형 4개씩 묶으면 이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여기 장치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3번에서 제가 안내해 드릴 수 있는 수업의 팁은 문제 파악을 어려워하는 학생을 도와주기 위한 활동입니다. 그래서 그냥 풀으라고 할 수도 있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3번에서는 학급의 수준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미리 똑같이 풀어 이렇게 좀 하면 좋겠어요 라고 안내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궤관순시하다가 학생마다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3번의 수업의 팁은 항상 교사가 우리 반을 어떻게 진단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이제 선택하는 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 단어를 이용해서 식과 답을 재진술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필요한 곱셈식에 동그라미 표하고 계산해 봅시다 라고 해서 자신이 어떤 걸 사용했는지 이제 확인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 또한 나누어지는 수를 유창하게 어림하도록 도와주는 활동. 나중엔 이게 없어질 거잖아요. 없었을 때 나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위해서 이게 좀 유창하게 이것만 보고도 유창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팁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차시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스스로 생각하고 새로운 것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였나요? 라고 해서 학생들이 나누기 몇십이라고 하는 굉장히 어려운 걸 했기 때문에 그래 내가 노력했나? 노력했네. 나 참 괜찮았네. 열심히 했네. 라고 하는 이제 이런 자기 성찰적 발문을 이제 일부러 이렇게 새로운 걸 배우는 단어에서 이런 발문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한번 어떤 장면들이 있을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배운 것을 연결해오는 나눗셈의 몫은 항상 그 결과 54 나누기 6은 어떻게 될까? 나중에 다 나눠졌다면 어떤 같은 덩어리들이 몇 개 있으면 잘 나눠진 걸 거야 라고 해서 이제 곱셈과의 연결성인데요. 그래서 나눗셈을 보고 추론하는 거. 한 묶음이면 4일은 4, 두 묶음이면 4, 2, 8, 세 묶음이면 4, 3, 12, 네 묶음이면 4, 4, 16, 다섯 묶음일 때 4, 5, 20개가 있어. 내가 미래로 가서 한번 추측해 보니까 그래, 그래서 5개씩 또는 5봉지가 생기는 거야 라고 하는 3학년 1학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4학년에서도 나눗셈의 몫은 곱셈을 통해서만 몫을 구할 수 있다는 걸 이제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76 나누기 23 나는 그런 거 몰라요. 그래서 일단은 20단, 30단, 40단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걸 먼저 바꾸고 어떤 친구들은 20에서 76을 보고 바로 할 수 있지만 에라 모르겠다라고 해서 20단에는 80밖에 없거든. 대충 나는 이렇게 쉽게 갈 거야 라고 해서 이제 몫을 어림하는 이제 방법들을 제가 이제 팁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활동 1부터 어떤 팁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이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활동 1 수업의 팁은 두 가지인데요. 두 자릿수 나누기 몇십의 몫을 직관적으로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는 단계형 문제를 제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두 자릿수 나누기 몇십을 신모형의 개수로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동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도입의 상황에서 초콜릿 140개를 선물 상자에 담고 선물 상자 1개에 초콜릿이 20개씩 들어가네 라고 해서 모두 몇 개가 필요할까라는 문제 상황입니다. 초콜릿 140개 한 상자를 20개씩 담으려면 필요한 선물 상자는 모두 몇 개인가요? 라고 해서 이제 포함제 상황임을 알려줍니다. 자, 식을 써볼까요? 라고 하면 학생들이 140 나누기 20을 하겠죠.
첫 번째는 문제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지. 자, 이 일이 다 끝난 다음에 도대체 한 상자에 20개씩 몇 덩어리가 몇 상자가 생겼을지 상상해보자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은 수가 커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직관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먼저 이렇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얘들아, 이거 담기 전에 이 아이들이 무엇을 담았냐면 60개의 초콜릿을 한 상자에 20개씩 들어가는 걸 먼저 담았대 라고 해서 숫자를 이렇게 줄여줄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 먼저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라고 해서 한번 계산해 볼까라는 거죠. 60개가 있는데 한 상자에 20개씩 담았대. 어떻게 됐을까 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몇 상자가 나왔을까? 나중에 똑같은 상자가 이렇게 생겼겠지 라고 해서 신모형 6개죠. 신모형 6개를 몇 개씩, 그쵸? 신모형 2개씩 묶으면 몇 상자가 나왔을까? 3상자요 라는 거죠. 그렇구나. 10개짜리 6개를 10개짜리 2묶음씩 묶으면 3묶음이 되네 라고 해서 이거를 신모형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모델, 기호, 그쵸? 기호, 용어, 신모형 6개를 신모형 2개씩 묶으면 이라고 이렇게 한번 해주는 것이 단계형으로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얘네들이 이렇게 담았는데 더 많은 것을 담게 된 거야 라고 해서 이번에 말하는 140개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140개가 있어 라고 해서 두 번째 문제 우리 교과서에 나온 걸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에 따라서 우리 반 애들은 충분히 140으로 바로 들어가도 돼 라고 하시면 바로 들어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해서 60, 70, 80, 90, 100 그렇죠? 110, 120, 130, 140 이렇게 해서 140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담았을까? 식 쓰고 어떻게 계산할까? 묶어보면 되지 라고 해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묶도록 합니다. 묶을 때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자, 중얼거려야 돼. 10개씩, 2묶음, 10개씩, 그쵸? 신모양 2개씩이라고 해서 묶도록 하는 거죠. 신모양 2개씩, 신모양 2개씩, 이렇게 신모양 2개씩, 신모양 2개씩. 언어를 이렇게 하라고 안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40을 20으로 묶으면 몇 묶음이 돼요? 7묶음. 여기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모형 14개를 신모형 2개씩 묶으면 신모형 7묶음이라는 것을 아이들이 계속 언어로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7, 여기도 7.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이 왜 0이 붙었는데 여기는 7이고 여기도 7일까? 라고 해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뭐 70이나 700으로 쓰는 아이가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학생들이 계속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선물 상자는 모두 몇 개인지 이야기해 보세요. 7상자가 필요합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20개씩 묶으면 신모형 이렇게 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공책에 정리를 한다면 또는 선생님께서 정리를 한다면 신모형 14개 나누기, 신모형 14개인데 신모형 2개씩, 20개씩 묶으면 7상자가 생겨요 라고 상황을 계속 그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신모형 14개니까 140을 10개짜리 2개씩 묶으면 7상자가 나옵니다 라고 해서 이거를 세트로 생각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활동 2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지금부터 하는 모든 나눗셈은 다 이것으로 할 겁니다. 자, 140이 20이 몇 번 들어가면 10개짜리를 생각해서 20단, 10개짜리를 생각해서 7개. 20봉지가 7개 같은 것들이 있으면 140개를 잘 나눠준 거야 라고 해서 3학년 1학기 나눗셈에서 반드시 곱셈을 이용해서 몫을 구한다 라고 하는 곱셈과 나눗셈의 관계를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자, 미래를 보는 거야. 이렇게 7봉지가 만들어져 있어야지 140개를 모두 다 나누어 준 거야 라는 걸 시키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문제, 요거보다 하나가 더 많았을 때 이렇게 짜잘짜잘한 것들이 있었을 때 또는 10개짜리가 몇 개 더 있을 때는 어떻게 하나 이것까지 연결을 해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이 모든 4학년
1학기 3단원의 기초가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활동 이해 수업의 팁입니다. 나누어지는 수를 좀 조정을 해서 나누는 수의 몇십 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동인데요. 제가 여기 기본이라고 써놨습니다. 학생들은 이제부터 모두 다 활동 1로 이제 기본으로 돌아가서 할 건데요. 자, 127개가 그 초콜릿이 있는데 30개씩 할 거야. 이걸 다 담고 나면 몇 봉지가 생길지 한번 추론해 볼까라고 해서 이렇게 막 몇 봉지가 이렇게 생길 거야라고 미래를 좀 이렇게 추론하게 해주는 거예요. 몇 봉지가 생겼을까? 잘 모르겠다. 이제 두두두두두두 이렇게 생각하도록 하는 거죠. 이제 이걸 다 담았을 때 몇 봉지가 생겼을까? 그런데 우리가 30으로 대충 이렇게 너무 많아, 너무 힘들어. 그래서 예전에 배운 것처럼 생각할 거야 라고 해서 오늘부터는 대충이가 와서 한번 쫙 이렇게 대충 해놓고 가면 여러분이 계산하기 굉장히 편할 거야 라고 해서 대충이가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누구냐면 20 곱하기로 할 수 있는 9구단 그래서 9구맨을 같이 데리고 왔어. 그래서 옛날처럼 이렇게 쉽게 해줘 라고 해서 그래 그러면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 30단에 127 그런 건 모르겠고 대충 120 이런 거 있다 라고 해서 120으로 생각하면 되겠네 라고 해서 몇 봉지가 생겼을까? 자, 30이 한 봉지면 3일은 30개 30개짜리가 2개면 3이 60개 30봉지가 3개면 339 90개 30개짜리가 4봉지가 생기면 그쵸? 4봉지가 생기면 3, 4, 12 그래서 4봉지 정도가 될 것 같아 라고 해서 수를 이렇게 조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3, 4, 12, 120 내가 사용한 건 30단에 4 정도 120이야. 그래서 4개로 했어. 그랬더니 7개가 남네 라고 해서 진짜 해볼까? 자, 3일은 30개 나눠줬고 3, 2, 6, 60개 3, 3, 9, 90개 그렇죠? 그래서 3, 4, 12 이렇게 하고 요건 남네. 나눠줄 수가 없네 라고 해서 이 미래를 추론하는 과정이 3학년 1학기 때 곱셈과의 나눗셈의 관계를 가지고 몫을 찾는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배운 것을 연결해요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한 문제를 더 해보는 거죠. 만약에 라고 해서 선생님들께서 똑같이 30단으로 해보겠습니다. 169 이런 걸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아이고 30단을 써먹을 수가 없네. 한번 추론해볼까? 라고 해서 대충아 이리 와서 30단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쉽게 만들어줄래? 라고 해서 30단을 대충 써먹으려면 30단에 나중에 30짜리 한 봉지면 3일은 30개밖에 못 나눠주고 30개짜리 2봉지면 그쵸? 추론 60개 그 다음에 30개짜리 3개면 여기서 3, 3, 90개 30개짜리 나중에 4봉지가 된다면 120개 30개짜리 5봉지면 150개 30봉지가 6개쯤 180 안 된다. 그래서 3, 5, 15 대충 이 정도 있어. 그래서 35봉지쯤 될 거야 라고 머릿속으로 이제 미래를 추론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쓴 9구단, 몫을 구하기 위해서 찾아간 9구단은 미래를 예측해 보니까 3, 5, 150이 있고 6봉지까지 하려면 180인데 여기잖아. 그래서 5봉지가 생길 거야. 그래서 5봉지 만들 수 있어. 3, 5, 15 하고 이렇게 19개는 나눠줄 수 없지. 그러니까 오케이. 나머지로 남길 거야 라고 해서 끊임없이 이 대충이를 가지고 기본으로 돌아가서 예전에 배웠던 이 9구단 곱셈을 이용해서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게 2차 시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산하는 방법은요. 나눗셈을 몇 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만들어서 곱셈을 이용해서 이게 답입니다. 곱셈을 이용해서
곱셈과의 관계를 이용해서 몫을 찾는다라고 하는 간단한 거지만 학생들이 왜 곱셈을 저곱셈을 써야 되는지 추론하는 과정을 한번 안내해 주는 것이 2차 시에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활동 3 소배 팁입니다. 이제 문제를 보고 문제 파악이 되는 친구들은 바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면 되고요.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있다면 문제 파악을 할 수 있도록 여기에 저희가 단계형 문제를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신모형 8개를 신모형 4개씩 하면 2봉지가 마련이 될 거야. 나중에 하면 2봉지짜리, 그쵸? 40개짜리 1봉지, 40개짜리 2봉지가 있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도록 합니다. 2개.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한 번 더 재진술하도록 하는 것이죠. 신모형 45개가 있는데 이것을 신모형 5개씩, 그쵸? 신모형 5개씩 묶으면 어떡할까라고 해서 5일은 5, 신모형짜리죠. 5, 20, 5, 35, 5, 4, 20, 5, 25 이렇게 해서 나중에 5, 9, 45, 9봉지라고 해서 곱셈과 나눗셈의 관계를 그냥 해줘야 돼요. 자, 동그라미 빼고 45 나누기 5는 9지, 그냥 9야. 이렇게 말하면 학생들이 이 0을 치지 않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거든요. 왜 0을 치지 않지? 0을 안 해도 되나? 이렇게 불안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여기까지 끝나도 되고 다시 말하면 자 5개짜리 하나 둘 셋 넷 다 신모형 5개씩 5일은 5, 5, 20, 5, 35, 5, 4, 20, 5, 25, 5, 6에 30, 5, 7에 35, 5, 8에 40, 5, 9, 45 그래서 이렇게 50개짜리 신모형 5개짜리가 9봉지 나오겠구나 라고 이미지를 상상할 수 있도록 문제 상황을 상상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여긴 뭐야? 신모형으로 자 변신 신모형 54가 있다고 쭉 생각해 볼까? 그 다음에 몇 개씩 묶는 거야? 신모형 9개씩이요. 그럼 한번 다 나누어 준 다음에 포장을 하면 90개짜리 봉지가 몇 개나 나올까? 상자가 몇 개나 나올까? 라고 해서 9개짜리 90개짜리가 하나 9일은 9, 9일 18 세로로 해도 됩니다. 93 27, 94 36, 95 45, 96에 54 선생님 봉지가 이렇게 6봉지 나올 거예요 라고 해서 답을 쓸 때 답만 그냥 무조건 0 빼놓고 쓴다가 아니라 상황 속에서 나눗셈을 할 수 있어야지만 다음 차시에서도 꾸준하게 이 곱셈을 이용해서 나눗셈의 몫을 구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이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꼭 힘든 친구들은 이렇게 곱셈을 나눗셈을 재진술하고 그 다음에 곱셈과의 관련, 왜 곱셈과 관련돼 있는지 이거를 보여줄 수 있도록 이런 힌트를 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활동사의 소배 팁입니다. 나누어지는 수를 쉽게 어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동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대충이만 찾으면 됩니다. 대충아 힘들어. 물론 여기 힌트가 있지만 나중에 힌트 없어. 대충아 힘들어. 어떻게 이 문제를 바꾸면 될까? 잠깐만 나중에 20단을 써먹으려면 20단에 60 있어. 그러면 60을 생각해서 어떻게 하지? 그렇죠? 20이 한 봉지 있으면 20, 2는 4, 40, 2, 3은 6, 60. 그래서 3이죠. 대충 이렇게 해서 60, 세 봉지를 만들면 60개를 나눠줄 수 있어. 그리고 4개가 남을 거야 라는 거죠. 그래서 요걸 사용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여길 봐도 되지만 안 봐도 할 수 있어요. 대충이만 출몰하면. 대충아 이거를 할 건데 나중에 어떤 걸 이용할 거야? 라고 하면 기다려봐. 쉽게 할 수 있게. 70 나누기 70단에 7단에서 10개짜리 7개 생각해보면 7호 35, 350 정도 있을 거야. 이렇게 놓으면 99단을 쉽게 사용할 수 있어. 그래서 7개짜리 한 봉지, 7개짜리 2봉지, 10개, 그쵸? 신모형입니다. 7은 7, 7이 14, 7, 3, 21, 7, 4, 28, 7호 35. 그래서 신모형이 7개씩 5봉지, 70개짜리 5봉지를 만들 수 있네 라고 해서 70 곱하기 5개는 350. 끊임없이 빈 공간에 이렇게 상황을 그리고 좀 낙서하고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37개가 남았어요. 그럼 항상 합니다.
나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 남아도 될까? 그럼 70개가 안 됐으니까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걸 해주지 않으면 훨씬 더 많이 남는데도 그대로 남겨놓는 경우가 있어서 3학년 2학기 때부터 나머지를 배운 이후부터는 남아도 될까라고 꼭 확인하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 선생님들께서 문제를 내실 수 있는 거죠. 이거 없는 문제. 예를 들어 볼까요? 40인데요. 여기에다가 278 아무거나 내보죠. 자, 대충이가 왔다 가면 이걸 어떻게 쉽게 만들어 놓고 문제를 만들어 놓고 갈까? 이렇게 기본으로. 그래서 40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4일은 4, 428, 432, 446. 40단에서 써먹을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 47에 28도 있을 수 있고 46에 24. 그렇죠? 240 정도. 그래서 6으로. 그렇죠? 46에 24. 그래서 38. 남아도 될까? 그럼 40개가 안 되는데 라고 해서 이거를 끊임없이 곱셈구구를 이용하기 위해서 나누어지는 수를 간략하게 어림하는 것입니다. 보통 학생들은 이것이 어림이 되지 않아도 그냥 64를 60으로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수학이 무섭거나 수를 어림하는 수감각이 발달하지 않은 친구들은 이렇게 써놓지 않으면 64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350 나누기 70이라면 쉽게 사용할 수 있잖아 라는 것을 계속 표현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꼭 이런 장치, 대충이가 와서 문제를 좀 편안하게 해주는 거, 그 다음 네가 풀면 돼 라고 하는 이걸 한번 보여주시면 학생들이 조금 무서워하지 않고 한번 도전해 볼 것 같습니다.